제일 먼저 마당을 쓸던 8살 지훈이 소리쳤다. 아이의 볼은 찬 공기에 붉게 상기돼 있었고 두 손엔 빗자루 대신 라면 상자가 들려 있었다. 또 어제도 있었는데. 원장 이선아는 걸음을 멈추고 상자를 살폈다. 누가 자꾸 이렇게 두고 가지?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상자 주위를 빙 둘러섰다. 라면 요정인가 봐요. 요정이 라면도 줘요? 응, 배고픈 사람한테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렸다. 하지만 선아의 얼굴엔 미묘한 그늘이 드리웠다. 누가 이런 짓을 하니 이런 선행을 할까? 박스를 열자 안에는 진라면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모서리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나눠 드세요. 그 한 줄뿐이었다. 이름도 연락처도 없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문 앞엔 똑같은 라면 상자가 놓였다. 눈이 내린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아이들은 그것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어떤 맛일까? 매운맛일까? 순한 맛일까? 그리고 그 라면 덕에 보육원의 식탁은 조금은 풍요로워졌다. 라면으로 국을 끓이고 계란 하나를 풀어 넣으면 아이들은 세상 제일 맛있다며 젓가락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선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좋은 일인 건 알아. 하지만 누군지 모르니 불안해. 밤마다 문을 잠그고도 그녀는 가끔 대문 앞을 확인하러 나가곤 했다. 어둠 속의 마당, 찬 바람,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을까, 발자국이 있을까, 그러나 매번 아무것도 없었다. 눈이 내린 아침에도 라면 상자는 눈 위에 깨끗이 올려져 있었다. 발자국 하나 남지 않은 채. 그건 마치 정말로 요정이 다녀간 것처럼 보였다. 라면 상자를 처음 본 날 선아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얼굴 하나가 스쳤다. 혹시 그 아이일까? 그 아이의 이름은 김태수였다. 20해 전 이 보육원에서 자라던 소년. 말수가 적고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아이였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을 치지도 투정을 부리지도 않았다. 늘 조용히 구석에 앉아 책을 보거나 부서진 라면을 봉지째 부숴서 먹곤 했다. 그때도 이선아는 보육원의 교사로 있었다. 태수야, 밥 먹자. 괜찮아요. 저 이거 먹을게요. 그는 늘 그랬다. 밥보다 라면, 반찬보다 조용함. 그게 그의 세상이었다. 어느 겨울 태수는 선아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선생님, 혹시 밖에 나가면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태수야, 무슨 소리야. 그냥요. 세상은 나 같은 애 싫어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날 밤 선아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태수는 그때 이미 결심한 듯했다. 보육원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그는 짐을 꾸렸다. 낡은 비닐봉지 하나, 그 안에 라면 5개와 헌옷 몇 벌. 선생님, 저 나가볼게요. 태수야, 갑자기 왜? 괜찮아요. 저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는 그렇게 떠났고 연락은 끊겼다. 몇 번이나 찾아봤지만 흔적조차 없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조차 몰랐다. 그런데 이제 와서 라면 상자라니. 선아는 문득 그가 떠나던 날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낡은 외투, 마른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선생님, 저 꼭 살아남을게요. 그 말이 지금까지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선아는 혼자서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다. 안에는 라면만이 아니라 조그만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다. 겨울은 춥지만 따뜻한 기억은 오래갑니다. 그 필체. 선아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손끝이 떨리고
눈가가 젖었다. 태수야, 정말 너니?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음 날 결심했다. 누군지 꼭 확인해야겠다. 1월의 마지막 주, 눈이 깊게 내린 날이었다. 성은 보육원은 하얀 정적에 덮여 있었다. 아이들은 창문에 김을 불며 장난을 치고 선아는 부엌에서 아침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원장님, 오늘은 아무도 안 왔어요. 지훈의 외침에 선아는 재빨리 마당으로 나갔다. 대문 앞에는 여느 날처럼 라면 상자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했다. 눈이 저렇게나 두껍게 쌓였는데 발자국이 단 하나도 없었다. 이상하네. 선아는 상자를 들어 올렸다. 차가운 종이 결이 손끝을 스쳤다. 누가 오는 거지? 언제? 그날 밤 선아는 결심했다. 지훈아, 오늘은 일찍 자. 선생님이 잠깐 일 좀 보러 갈게. 모두 잠든 뒤 그녀는 보육원 창문에 낡은 CCTV 카메라를 달았다. 예전에 기부받은 오래된 흑백 카메라였다. 녹화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커튼을 닫았다. 이튿날 새벽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 4시에 영상을 돌려봤다. 눈 덮인 마당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리고 화면 속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양손에 라면 박스를 들고 천천히 대문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곤 잠시 아무 말도 없이 고아원 건물을 올려다봤다. 눈발이 흩날렸고 그의 어깨에는 눈이 수북이 쌓였다. 그가 돌아서려던 순간 선아의 손이 떨렸다. 그 뒷모습, 어깨선, 걸음걸이. 그건 분명히 태수. 20년 전 그녀가 문 앞에서 떠나보낸 그 아이였다. 그가 어른이 되어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선아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는 눈이 내렸고 CCTV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왜 아무 말 없이 이러는 걸까?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죄책감이 피어올랐다. 그 아이를 붙잡지 않았던 자신, 그날 차가운 문 앞에서 그를 그냥 보내버렸던 자신. 사흘 뒤 선아는 결심했다. 이번엔 자기가 먼저 다가가기로. 그녀는 대문 앞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하얀 종이에 단 한 문장. 라면을 두고 가시는 분께 꼭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난히 강한 눈보라가 몰아쳤다. 지붕 위에 눈이 떨어지며 쿵 소리를 냈고 바람이 문틈을 흔들었다. 새벽 2시 대문 쪽에서 희미한 기척이 들렸다. 선아는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문을 열었다. 바람이 한껏 들이쳤고 눈발 사이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낡은 모자, 젖은 어깨,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모습. 손에는 여전히 라면 한 박스가 들려 있었다. 태수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짙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했다. 선생님? 그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아직 여기 계셨네요. 선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발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그대로 서 있었다. 라면 너였구나.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별거 아니에요. 그저 그때 받은 거 조금 갚고 싶어서요. 20년이야, 태수야. 왜 이제야? 그녀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그땐 돌아올 얼굴이 없었어요. 그의 말에는 묘한 단념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저 많이 돌았어요. 공사판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집 냄새가 계속 생각났어요. 겨울만 되면
꼭 이 문 앞이 떠올랐어요. 그의 손끝이 하얗게 얼어 있었다. 선아는 그 손을 덮었다. 들어와. 오랜만에 따뜻한 라면 한 그릇 먹자. 그날 밤 오랜만에 보육원 식당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라면 냄새가 퍼지고 창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렸다. 태수는 조심스레 국을 떠먹으며 중얼거렸다. 이 맛 그대로네요. 선아는 미소 지었다. 너무 오래 걸렸구나. 돌아오는데. 그래도 왔잖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눈물이 떨어져라면 국물에 섞였다. 그건 짭짤하고 따뜻한 눈물의 맛이었다. 라면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다. 보육원 식당의 커다란 냄비에서 김이 솟구쳤고 그 위로 계란 2개가 풀렸다. 노랗게 번지는 계란물 사이로 김가루가 흩날렸다. 삼촌, 냄새가 대박이에요. 지훈이 주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머리엔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손엔 국자가 들려 있었다. 태수는 웃었다. 이 녀석, 손 씻었어? 씻었어요. 거짓말. 진짜라니까요. 그들의 대화에 다른 아이들이 깔깔 웃었다. 그날은 유독 식당이 시끌벅적했다. 아이들 모두 태수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마치 오래된 가족이 다시 모인 것처럼. 선아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라면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웃는 아이들과 그 옆에서 조용히 젓가락을 들고 있는 태수.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사람다운 빛이 돌고 있었다. 삼촌은 라면만 좋아해요? 응. 라면은 나한테 가족 같은 거야. 가족이요? 응.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고 언제든 나를 위로해줬거든. 태수의 말에 아이들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선아는 그 속뜻을 이해했다. 태수가 떠난 후 수많은 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텼을 것이다. 그게 그에게는 유일한 따뜻함이었겠지.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설거지를 도우며 떠드는 사이 선아는 문득 태수의 손을 보았다. 손등엔 흉터가 많았고 손가락 마디가 굳어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쇠파이프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의 손이었다. 태수야, 요즘은 어디서 지내? 공사장 근처에서요. 숙소 방 하나 얻어서 살아요. 힘들지? 이제는 익숙해요. 근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요즘 좀 기침이 심해요. 폐에 뭐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아는 얼굴이 굳었다. 병원은 가봤니? 갔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그래도 아직 괜찮아요. 이 정도로는 안 죽어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오래된 피로와 고통의 흔적 같았다.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컵에 물을 채워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앞으로는 여길 자주 와. 여긴 내 집이야, 알겠지? 태수는 미소를 지었다. 집이라 그런 말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그날 이후로 태수는 자주 보육원에 들렀다. 고장난 수도를 고쳐주고 아이들 자전거 체인을 손봐줬다. 무거운 석유통도 번쩍 들어 올리고 낡은 울타리도 손봤다. 아이들은 그를 따랐다. 삼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건 이렇게 돌려야지. 그렇지, 잘했어. 지훈이 태수의 손동작을 따라하며 땀을 뻘뻘 흘렸다. 그 모습을 본 선아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 아이는 태수의 어릴 적 모습이랑 닮았어. 밤이 되면 아이들이 다 잠든 뒤 태수는 마당 벤치에 앉아 담배 대신 라면 봉지를 열었다. 부서진 라면을 한 조각 입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참 별이 많네. 그때 조용히 지훈이 다가왔다. 삼촌, 또 라면 먹어요? 응. 밤엔 이게 딱 좋아. 삼촌은 이상해요.
밥보다 라면이 좋대. 그게 말이지 라면은 기다리지 않아도 돼.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응. 그냥 물만 있으면 바로 따뜻해지거든.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저도 나중에 라면 요정이 될래요. 라면 요정? 응. 삼촌처럼요. 누군가 배고플 때 몰래 갖다 주는 거예요. 하, 그래. 꼭 그렇게 해. 약속해요. 지훈이 손가락을 내밀었다. 태수는 천천히 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그날 밤 태수는 오래전 잃어버린 자신을 보는 듯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웃고 있는 자신.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하지만 그 따뜻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부터 태수의 기침이 심해졌다. 벽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선아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밤에 세탁실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몰래 피를 토하고 있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태수야. 아, 선생님 괜찮아요. 그냥 감기예요. 거짓말 하지 마. 병원 다시 가자. 그 돈으로 아이들 간식 사주세요. 그 말에 선아의 눈이 젖었다. 너 그렇게 혼자 다 떠안고 살다간. 괜찮아요. 전 이미 받은 게 많아요. 여기서 먹은 밥, 입은 옷, 다 빚이었어요. 이제 조금 갚는 중이에요. 그의 웃음은 따뜻했지만 그 안엔 이미 이별의 그림자가 스며 있었다.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언 땅이 녹고 산비탈마다 새싹이 고개를 내밀던 시기. 아이들은 운동장에 뛰어다니며 웃었고 선아는 창문을 닦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부터 무언가가 허전했다. 원장님, 오늘은 라면 상자가 없어요. 지훈의 말에 선아는 손을 멈췄다. 그 말은 사소했지만 묘하게 불길하게 들렸다. 매일같이 대문 앞에 있던 그 상자가 오늘은 없었다. 설마. 선아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대문으로 달려갔다. 텅 빈 마당, 바람에 흔들리는 철문,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하루 종일 태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편지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해가 저물 무렵 보육원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여기 서울병원인데요. 혹시 김태수 씨 아시나요? 선아의 손에서 수건이 떨어졌다. 병원 응급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태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퀭한 눈, 말라버린 손. 그 손에는 찢어진 라면 상자 조각이 들려 있었다. 태수야. 그녀가 다가가자 그의 눈이 희미하게 떴다. 선생님 오셨네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했다.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아픈데.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는 힘겹게 웃었다. 라면 박스 이번 주 건 아직 못 가져다 놨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해요. 아이들 기다리잖아요. 저는 약속은 꼭 지키고 싶었어요. 그의 시선이 천천히 허공을 향했다. 지훈이 그 녀석은 씩씩하죠? 응, 너 닮아서 고집세고 따뜻해. 그럼 됐어요. 그의 손끝이 떨렸다. 선생님, 저 이제 괜찮아요. 그때 붙잡아 주셔서 고마웠어요. 태수야, 그런 말 하지 마. 선생님, 부탁 하나만.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다. 아이들한테 라면 요정은 계속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모니터의 불빛이 잦아들고 기계음이 고요해졌다. 선아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 뒤 성은 보육원 마당 한켠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이곳의 아들 김태수를 기리며. 비석 앞에는 작은 라면,
봉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아이들은 그 앞에 모여 앉았다. 진짜 라면 요정이 있었네. 우리 삼촌이 요정이었어? 응. 몰래 우리 도와줬던 착한 요정이었대. 지우는 말없이 라면 봉지를 품에 안았다. 그 안에는 태수가 마지막으로 가져오려다 못한 라면이었다. 라벨에는 낯익은 글씨가 있었다. 배고프면 꼭 끓여 먹어라. 따뜻한 마음이 담긴다. 지우는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날 밤 그는 몰래 일어나 라면을 끓였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삼촌, 저도 이제 요정이 될게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5년 후 성은 보육원은 새로 단장되었다. 아이들도 많이 바뀌었고 선아의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보육원 대문 앞에는 어김없이 라면 한 박스가 놓였다. 아이들은 여전히 말했다. 라면 요정이 또 왔다. 선아는 그 상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상자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요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이 계속 남아있을 뿐. 그 글씨는 지훈의 것이었다. 그는 이제 20살 청년이 되어 있었다.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매달 상자를 사서 새벽마다 놓고 갔다.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좋았다. 그가 한 건 단지 태수 삼촌이 하던 일을 이어간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지우는 잠시 대문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삼촌, 오늘도 잘 보고 있죠? 저도 이제 요정이에요. 바람이 살짝 불었다. 눈발이 흩날리며 대문 앞 라면 상자 위로 내려앉았다. 그건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미소 짓는 것 같았다.